안녕하세요. 생물의 힘, 정력생물 차정원입니다. 세 번째죠. 생명현상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우리 세 개 했어요. 생물은 생명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생명현상은 뭐냐? 총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생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생물은 끊임없이 물질 대사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까지 세 가지에서 총 6가지를 하는 거죠. 생명현상의 특성,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생식과 유전을 한다. 생식, 먼저 생식 한번 살짝 볼게요. 생식, 식자가 무슨 식자일까요? 식자가? 먹을 식자가 아니란 말이야. 날 걸 먹는 거, 그건 생식, 그 생식이 아니죠. 이 생식은 자식할 때 식자예요. 자식을 낳는다. 이런 말이죠. 자식을 낳는다. 그 자식이 누구랑 닮았어? 엄마 닮고 아빠 닮았죠? 그게 바로 유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발생과 생장. 생장은 알겠죠? 성장한다. 조그만 애가 점점 커져가는 거. 생장, 성장이에요. 발생은, 이거 좀 어렵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발생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 불났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여섯 번째는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대를 이어서 진화한다.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이게 바로 생물의 특성.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더 더러워졌네. 네 번째, 생식과 유전. 자식을 낳는다고 해요. 자식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인데 생식이라는 개념과 번식이라는 개념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거의 비슷한 말이야. 잘했어요. 근데 증식이라는 말은 조금 틀려. 증식이라는 말은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아메바예요. 아메바.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가 하나인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 분열해서 얘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면 아메바가 몇 마리 된 거예요? 2마리 된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생식, 자식을 낳는 거나 번식한 거나 증식한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한테는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얘를 봐봐. 얘 애기 눈이 너무 무섭다. 눈이 너무 무서운데 정상이네죠. 여러분 책에는 이쁘게 나왔어요. 이 애가 엄마가 이 애를 낳잖아요.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란 말이에요. 세포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개체예요. 이 다세포 생물은 엄마가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이 개체가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이 개체가 아니죠. 그러면은 생식하고 번식했다고 얘기하지만 증식했다고는 얘기하잖아요. 증식은 세포 분열에서 2개가 됐을 때 증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분열해서 2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증식이에요. 증식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생식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차정원 선생님의 백혈구가 차정원 선생님 백혈구 2마리가 됐어요. 그럼 차정원이 2마리가 됐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개체가 2마리가 됐을 때 생식, 번식이란 말을 쓰는 거고 세포가 분열해서 2개 됐을 때 증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이 증식했다. 맞는 말이죠. 바이러스가 증식했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증식했다. 이건 틀린 말이죠. 번식, 증식. 요거 EBS에서 요거를 조금 차이를 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유전. 정말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엄마소도 얼룩소 누굴 닮았어? 엄마 닮았네. 그럼 이 송아지는 무슨 소란 얘기야? 얼룩송아지라는 얘기죠. 당연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야, 이 개자식아.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부모님이 다 사람이시잖아. 여러분 어머님이 아버님이 다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이지. 사람은 반드시 누구밖에 못 낳아? 사람밖에 못 낳는 거예요. 물론 좀 특이한 일도 있었죠. 박혁거세? 알에서 나왔다 그러죠? 부모님이 새였나? 그럴 리는 없어요. 신한 거겠지.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무조건 부모의 특성을 자식이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생식과 유전. 끝. 발생과 생장. 이게 조금 미안. 좀 제대로 지어놓고. 발생과 생장. 발생은 아까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발생은 뭐냐면 이 난자에 정자가 왔다. 정자가 왔다. 그래서
수정한다. 이거는 생식에 속하는 거야. 생식에. 수정은 이렇게 만나는 걸 우리는 수정이라고 하는데 수정은 생식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정자 난자 만나서 수정란이 됐죠. 수정란. 수정란을 자라서 난할이라는 걸 해. 난할이라는 걸 하고 뭐 상식, 포배기. 나중에 우리 생식 가서 다 배울 거다. 그렇게 돼서 점점 자라서 애가 하나의 개체가 되어가는 것. 수정란에서부터 이렇게 쭉 개체가 되어가는 이 과정. 이걸 우리는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 생물에서 발생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복제양 돌리라고 혹시 알아요? 복제양 돌리. 그 복제양 돌리는 난자가 갖고 있는 그 이 핵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체세포가 갖고 있는 핵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지 않고 양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생식이에요? 생식과 유전이에요? 생식과 유전이에요? 발생과 생장이에요? 발생과 생장이야. 그러니까 발생학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의 복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발생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장. 조그만 애가 커졌다. 생장이죠, 뭐. 우리 딸 선생님 결혼했다. 우리 딸이 처음에 나올 때 보니까 요만했어. 지금 9살이거든요.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야. 벌써 이만큼 돼.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생장한다는 얘기죠. 물론 고드름도 점점 길어져. 그리고 그 석순이라고 그 종류석 동굴에 가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석순이라고 돌이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게 생물일까? 생물은 아니죠. 왜? 생장은 한다? 생장이란 말은 붙일 수 있지만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생물은 뭐로 돼 있어야 된다고?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나? 끊임없이 물질 대사한다. 물질 대사를 하냐고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나? 치면 깨지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장을 한다는 건 이렇게 작은 데서 커지면 생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 어렵지 않지? 간단하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6번째. 적응과 진화.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대를 이어 진화한다는 거예요. 먼저 적응부터 볼게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 쇠기나물이라는 나물이 있어요. 쇠기나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외울 필요 없는 거.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쇠기나물은 땅에서 자랐을 때는 모양이 이래요. 여기 땅에 이렇게 자랐을 때는 뿌리도 깊고, 얘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잎이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얘가 똑같이 물속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얘가 뭐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물속에서 자랄 수가 있거든요. 뿌리가 어때? 뿌리가 되게 얇고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가 미역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넓지 않은 거예요?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라는 환경에 쓸려갖고 그냥 뿌리 똑 떨어져갖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려고 얘가 이렇게 살더라 이거죠. 환경에 적응해. 대를 이어 진화는 아니죠. 쇠기나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는 거죠. 사막에 있는 선인장. 잎이 어떻게 돼 있어? 매우 가시잖아요. 잎이 가시잖아요. 환경에 적응한 거죠. 하나 더. 알렌의 법칙과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알렌의 법칙, 베르그만의 법칙. 이것도 외우면 바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렌의 법칙, 베르그만의 법칙 정확하게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수능은 암기하는 것들을 지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과학적인 지식을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느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알렌의 법칙, 베르그만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우 얘기예요. 여우. 요 여우가 눈 봐. 근데 얘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생겼고 되게 조그맣고 얘가 뭐냐면 사막 여우야. 책을 좀 읽어본 학생들은 사막 여우랑 좀 친할 텐데 혹시 어린 왕자라고 하나? 어린 왕자가 그 사막에서 사막 여우랑 만나서 사랑은 길들여지는 거야. 이런 유명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사막 여우.
실제로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있어요. 되게 조그매. 되게 귀엽고. 얘 벌레 먹고 살아. 예. 귀가 이거 봐. 뾰족해갖고 이만해. 얘가 귀가 이렇게 넓어갖고 이쪽으로 체온을 발산하는 거예요.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 예. 그러니까 체온을 발산하게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얘가 우리 이솝우화에 많이 나오는 그 여우. 두루미와 여우 뭐 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우. 얘보단 좀 크죠. 근데 귀가 이렇게 크고 뾰족하진 않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북극여우. 북극에도 여우가 살아. 예. 북극여우. 얘보다 훨씬 커. 훨씬 크고요. 쥐가 곰인 줄 알죠? 예. 예, 북극여우. 알렌의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알 모양이잖아. 알이 동그랗게 생겼죠? 예. 추우면 추워질수록 말단 부위가 둥그레진다가 알렌의 법칙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우리 장갑도 한번 생각해봐요. 5손가락 장갑이 더 따뜻해요.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해요.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하다고요. 예. 이게 말단 부위가 둥글수록 더 따뜻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단 부위가 둥그러지는 거.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건 글자 수가 많잖아. 글자 수가 많네. 얘가 점점 커지는 거야. 글자 수가 많아져 커져. 이 몸집이 사막여우, 여우, 북극여우 이렇게 커지는 거죠. 몸집이 커지는 거. 추운 데로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 생각해봐. 적도지방에 벌레들 되게 많죠. 조그만 애들 벌레들 되게 많잖아. 극지방 저도 안 가봤지만 극지방에 벌레들 기어다니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 파리 날아다니겠어? 예. 냉동고를 돌아다니는 파리를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추우면 추울수록 몸집이 커져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베르그만의 법칙이에요. 이 두 법칙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환경에 따라서 적응한다. 이런 거죠. 진화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나오나요? 진화는 말이지. 진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화는 우리가 예전에 원숭이였다가 사람이 됐대요. 이런 진화는 절대 나오지 않아. 이런 진화는 절대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그 생물 선생님들 중에는 크리스찬도 매우 많아요. 뭐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잘 안 나와. 안 나오고 진화가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대진화, 우리가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네 이런 건 아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안 나오고 소진화가 나와요. 소진화라는 건 뭐냐면 세균이 환경에 항생제가 많은 환경에서 얘가 살아남았다든가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거가 됐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환경에 적응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소진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자꾸 주니까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자꾸 항생제를 줬단 말이죠.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니까 항생제에 적응해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바꾸는 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바뀌어져서 그 항생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돌연변이에 성공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중에서 그 얘기의 맥락 속에서 유전자가 바뀌는 것 같아. 돌연변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답은 진화예요. 적응과 진화가 조금 헷갈리니까 어느 게 적응이다, 어느 게 진화다 이렇게 딱 뚜렷하게 물어보진 절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를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묶어서 아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진화가 시험에 나와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바이러스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생물의 특징 6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생물은 뭐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세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극과 반응.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그 자극과 반응 속에서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잠깐만, 요 4, 5번을 좀 바꿀게. 5번을 먼저 할게. 발생과 생장을 한다. 요 4가지가 하나의 개체로서 살 수 있는 생물의 특성이에요. 개체, 나 하나 개체. 내가 살려면 이 4가지는 필요한 거야. 세포로 되어 있어야지, 물질 대사해야지, 자극과 반응해야지. 그리고 발생과 생장을 했어야지 내가 크고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생식과 유전을 한다든가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건 개체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무리, 그 종에 대한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옛날에 대학교 때 좀 게을렀어. 그래서 오징어를 먹다가 막 턱도 아프고 그래갖고 딱 옆에다가 그 접시에다 이렇게 뒀는데 우리 집에 개미가 살았거든요. 오징어 냄새를 맡고 개미가 내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개미가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개놈의 새끼
아니 개미놈 시킨다. 개미 새끼! 그 생각하고 내가 F킬러 이런 걸 가져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다 뿌려버려갖고 대량 학살을 해버렸지. 그래서 개미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제가 한 달 후에 똑같은 짓을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미가 또 생긴 거야. 이럴 수가. 불사신 개미. 그 개미가 그 개미인가요? 그렇지 않죠. 개체는 죽어요. 개체는 죽지만 그 종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무리는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인류 한 명 한 명은 100년도 못 살고 죽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죠. 그렇게 그 생식과 유전을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이 두 가지는 전체 무리에 대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나눠서 기억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돼요. 바이러스를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바이러스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다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독특하게 말이죠. 이 생물적인 특성하고 비생물적, 생물이 아닌 무생물적 특성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참 애매한 거지. 생물에서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생물학에서 얘를 대상으로 삼아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한 거죠. 근데 지금 생물학에서 결국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 생물적인 특성은 뭐냐면 얘가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되어 있어요. 핵산이라는 게 뭐냐면 핵산이 뭐냐면 핵이 뭐야? 뉴클리얼. 이거 스타크래프트 좀 해봤나? 뉴클리얼 산은 엑시드 NA예요. 핵산을 영어로 하면 NA.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당이 뭐 데옥시리보스타라는 당이 있어요. 생투하면 알아. 그래서 DNA, RNA라는 게 있어. 유전자지. 요게 핵산이에요. 요게 핵산. 단백질과 유전물질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생물적인 특성이야. 왜냐면 우리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모든 세포는 단백질하고 핵산은 다 있어.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이렇게 생물적이구나. 그런데 비생물적. 얘가 이 생물체 밖에서는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해요. 결정이란 말 아나? 결정이란 말? 소금 결정체, 결정. 이렇게 막 모여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결정체. 비생물적인 특징이지.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가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비세포 구조야. 아까 세포에지만 살아있다고 그랬죠? 네, 비세포 구조야. 비생물적 특징이지. 근데 이런 애가 물질 대사도 못해. 왜 물질 대사를 못하냐면 효소가 없어. 안에 효소가 없어. 효소가 있어야만 물질 대사를 하는데. 근데 이런 애가 다른 살아있는 개체에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세포라고 하자. 이거를 우리는 숙주라고 그래. 숙주. 그러니까 기생당하는 애를 숙주라고 그래요. 숙주. 이 살아있는 숙주 안에 들어가면 얘가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증식할 수 있어요. 증식. 한 마리가 들어가서 여러 마리가 된다는 얘기죠. 증식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얘가 주변 환경에 맞춰서 돌연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특성이지. 이게 생물의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1950년대, 40년대 요때 과학자들이 혹시 바이러스가 지구 최초의 생물체가 아닐까? 무생물적, 생물적. 이거 봐라. 처음에 바이러스가 먼저 생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모든 바이러스를 다 뒤져봤어. 근데 모든 바이러스가 다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없지?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해야 돼요. 모든 바이러스가. 그러면 얘가 최초의 생명체라고 그러려면 그 전에 뭔가 또 살아있는 애가 있어야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는 될 수 없는 거죠. 바이러스가 크게 여러분 그 교재에다 제가 넣어놨어. 바이러스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는 TMV라고 그래서 TMV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타바코 담배에 짝짝짝짝짝 담배라는 이파리 있지. 그 이파리를 다 이렇게 잘 말려갖고서는 그걸 만든 게 담배잖아요. 그 담배 이파리를 모자이크 쫙쫙쫙쫙 금가게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예요.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매우 작거든요. 매우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 이 TMB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가 다 통과하는 거예요. 세균보다 훨씬 작으니까. TMB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나와 있는 거는 HIV가 있어요. HIV는 뭐냐면 휴먼, 인간의 이뮨이란 말 아나? 면역이란 뜻이에요. 면역을 이뮤노덴시, 파괴하는 바이러스예요. 인간의 면역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이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지. 에이즈 바이러스야. 또 하나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생물에서 좀 나오는 게 박테리오파지야. 박테리오파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 혹시 그 영어를 좀 하신 분들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그런다?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가 아니에요.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 요 세 가지가 생물 원에서 많이 나오는 바이러스예요. 요 세 가지는 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이러스에서 그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인데 얘는 껍데기 단백질, 프로테인, 단백질에다가 여기 안에 DNA 핵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세균에다가 콕 찔러갖고 자기 유전자를 콕 쏴줘요. 콕 쏴줘서 이 유전자를 뭐 전사 해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갖고서는 껍데기를 만들어서 껍데기 안에다 유전자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증식해서 나오는 게 바이러스의 생활사예요. 괜찮죠? 바이러스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딱 뜨면 대부분의 답은 적응과 진화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이거 19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반, 2000 초반 그 90년대 말에 되게 유명한 미국의 재판이 있었어요. 무슨 재판이냐면 어떤 의사가 있었어. 되게 잘 나가는 의사야. 되게 유명한 의사야. 이 의사가 부인이 있었지. 부인. 선생님이 의사랑 부인이랑 왜 짝대기, 이 짝대기 의미를 아나? 짝대기. 짝대기가 있어. 그런데 이 의사가 같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랑 짝대기.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야. 부인하고만 짝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간호사하고도 짝대기. 근데 이 간호사가 남친이 생겼어. 남친이 생겼네? 그래서 간호사가 이 짝대기를 끊어버렸어. 의사가 앙심을 품어둔 거야, 여기서. 앙심을 품어갖고 이 간호사한테 야, 너 예방주사 딴 데서 맞지 말고 내가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간호사한테 주사를 해줬는데 6개월 후에 간호사가 점점 아픈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야. 딴딴딴딴. 그때 간호사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이 의사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몇 없는 HIV 바이러스를 자기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는 의사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의사가 주사해 준 게 바로 그게 아닐까. 바로 재판을 걸었지. 바로 재판을 걸었는데 그러면 CSI가 딱 출동하기 아직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안 출동할래나? 하여튼 CSI가 출동을 해갖고 되게 간단한 게 이 간호사 몸속에 있는 HIV의 유전자하고 이 의사가 갖고 있는 HIV의 유전자가 어떻게 하면 돼? 같으면 이 의사는 그냥 바로 그냥 잡혀가는 거죠. 예. 그런데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안 같았을까? 왜 안 같았냐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의사의 HIV는 의사가 갖고 있는 실험관 안의 환경에 맞춰서 돌연변이하고 진화했네? 그리고 이 간호사 안에 들어간 HIV는 간호사라는 생체 환경에 맞춰서 돌연변이하고 진화했네. 돌연변이가 일어나갖고 유전자가 이 HIV하고 유전자가 6개월 지나니까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엄청난 변호사,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 되게 비싼 변호사 해갖고서는 막 인신공격 해댔지. 야, 네가 짝대기 네가 이딴 식이니까 에이즈 걸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 간호사가 고용한 가난한 변호사. 이 가난한 변호사가 굉장한 변호사였던 거야. 이 변호사가 이 간호사가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간호사의 생활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에이즈 환자의 샘플을 다 구했어. 변호사가. 그래서 두 대학에다가 그
이 HIV랑 다 같이 의뢰를 한 거야. 의뢰를 해서 얘네가 돌연변이를 하는데 돌연변이를 얘네가 같았다가 돌연변이를 했으면은 대부분의 유전자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옛날부터 다른 HIV였다면 유전자가 많이 틀릴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조사해달라고 그런 거야. 이런 걸 조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두 대학에서 자료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 똑같이 나오진 않는데 똑같이 나오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두 HIV가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공통 조상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여서 유죄를 판정했고 그 주의 법상 2급 살인죄가 적용돼서 전기의자에 앉았어요. 정말 너무나 유명한 미국에서는 당시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봤죠? 이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진화해요. 영희 얘기 하나만 더 하자. 영희 얘기. 내가 선생님이 10년 동안 학교에 있었었는데 여러분 50문제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냈어. 영희가 작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올해 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그런다. 왜 그런 걸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애들 답 끝내줘. 뭐 흑심을 품었다. 돈에 환장했다. 막 이렇게 나와. 답은 뭐야? 답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도 또 유명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서 환경이 적응을 잘하는 거죠. 돌연변이를 잘해서 껍데기 단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껍데기를 이렇게 해갖고서는 요게 독감을 유행했다면 그래서 요번에 예방주사가 돌아서 얘가 다 잡혀 죽는다 그러면 얘가 이런 걸로 바뀐 거지. 이런 걸로 바뀌어서 새로운 독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방주사가 필요한 거죠. 알겠죠? 적응과 진화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보면서 이 생명현상의 특성 크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펙트 서머리, 정력생활의 퍼펙트 서머리 완벽하게 정리해보죠. 1번, 각각 개인은 죽는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종은 연속적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뭐에 성공하는 거다? 수정에 성공한다. 이건 또 생식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엄마 소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소. 이건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유전에 해당한다. 유전에. 복제양 돌리는 수정하지도 않았지만 개체가 생겼다. 이것은 생명현상 특성 중에 발생 과정을 연구한 거라 그랬지. 발생 과정. 작은 개체가 점점 자라서 큰 개체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생장이라고 해도 되고 성장이라고 해도 되고. 지렁이는 피부에 그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수광세포가 분포되어서 빛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지렁이가 빛이 매우 적은 땅속이라는 환경에 뭐한 결과죠? 눈이 없잖아요. 얘는. 눈이라는 게 발달된 게 없잖아요. 그럼 빛이 별로 없는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적응한 결과다. 작년에 맞은 독감 예방 주사를 올해 또 맞아야 하는 것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해? 돌연변이에. 돌연변이에. 뭐 진화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건 돌연변이라고 하자고요. 돌연변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못한다고. 효소가 없어서. 잘했습니다. OX 문제도 또 한번 풀어보죠. OX 문제도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나? 개념을 잘 세우고 있나?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징이라고 그랬죠? 띵동. 바이러스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다? 안 된다고. 얘는 살아있는 생물에만 기생하기 때문에 삑 안 된다고요. 바이러스는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가진 세포구조다. 유전물질과 단백질은 가졌지. 하지만 세포구조라고? 세포구조가 아니라고. 비세포구조. 삑 틀렸죠. 바이러스가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이 결정체로 관찰되는 것은 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이 아니라 단백질의 결정체는 비생물적 특성이란 말이죠. 틀렸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가 있다. 매우 작단 말이야. 세균이 여러분 교실만 하다면 바이러스는 여러분 머리만 할까? 머리보다 좀 작을까? 그래요. 이렇게 작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생물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생물현상 특성 중에서 여러분 물질대사 기억나죠? 다음 시간부터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이 다 물질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생물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명현상의 오늘 배웠던 생명현상의 특성에 맞춰서 모든 차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물질대사의 깊은 바닷속 소화, 호흡, 순환, 배설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